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5만 명을 넘었던 전남의 크루즈 관광객이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러다가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루즈 선박을 타고 온 중국 관광객들이 광양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3년 4만 7천 명, 지난해는 5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규모로 몰려왔던 중국 관광객들이 엔제 등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엔제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던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의 어떠한 침체가 또 하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도내 항만을 경유할 계획이 있는 크루즈 선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칫 올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씨가 꺼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크루즈가 금방 그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제로보다는 1항차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접촉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전라남도는 우선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중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일본에도 눈길을 돌려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의 팸 투어를 시작으로 크루즈선 공략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만의 매력을 홍보해 중국만큼의 대규모는 아니지만 관광 목적의 일본인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여수항에 15만 톤급 저반 시설을 갖추고 재시동을 건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용으로 쓰였던 동원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삼도수군 통제용 동원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동원 자리를 인근 소방도로 위쪽인 여수 공고 진입로 쪽으로만 추정했지만 용역 결과 완경루가 위치해 있던 도로 아래쪽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칭도 삼도수군 통제형 동원보다는 전라자수형 동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남관 주변 군자동과 동산동 일대 5,900여 제곱미터를 옛 동원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한센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소록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각종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린 이른바 가짜 한센인들이 소록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16년 설립된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센인 550여 명 가운데 일부가 가짜 한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 치료 이력이 없는데도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록도 병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퇴진 또한 정부에서 매기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적당히 납니까? 병원 측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올해 초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환자 9명의 증빙 서류 발급 사실이 불분명했고 이 가운데 3명의 서류는 병원 자치위원회 관계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체가 동일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저희들이 확인이 됐죠.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의로 이제 서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병원 측은 서류 위조 행위에 가담한 전 자치위원장 등 4명을 퇴원시켰지만 환자 9명에 대해서는 실제 한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대로 병원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서류가 좀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입원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서류를 통해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퇴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에너지 자립형 공공청사 운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에너지 자립형 공공청사 실현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청사 옥상에 70.68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사무실 전등 2천여 개를 LED로 교체하는 등 연간 33만 2,300kW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 공공요금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연간 156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30년생 신갈나무 13헥타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폐막 3주년을 맞은 가운데 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사후 청산을 고집해 선투자금 회수와 함께 매각과 임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지사와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박람회 재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후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곳곳에 숨어있던 일제 잔재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라도 찾아낸 게 다행입니다만 언제까지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근처 연료고의 존재는 시민 제보와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일 독립군 토보를 위해 만든 간도 특설대 장교였던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와 도로명도 시민이 발견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친일 인사 선정비 역시 민간 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에 맡겨져 있는 일제의 흔적 찾기는 한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사적비군이 있지만은 이 사적비군들을 탁본을 뜰 수가 없었어요.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그 겨울에. 애써 발견한 뒤에도 대처가 늦거나 아쉬운 경우가 잦습니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신사를 고쳐 만든 사찰의 경우에 한때 철거 논란이 일었지만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백일초등학교는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은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학교에서 광복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작정 없애는 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겠죠? 능사는 아니고 오히려 그걸 교육적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청산되지 않고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닭섬과 호래비섬, 씨앗섬 등 전남 지역에는 특별한 이름의 섬들이 많지만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만 사용하는 방언이기 때문인데 해경이 표준어와 방언을 모두 표기한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에 위치한 주지도. 섬 중앙에 있는 바위가 손가락을 닮아 어민들 사이에서 손가락섬으로 불립니다. 바로 옆 발가락섬도 공식 명칭은 양덕도. 섬은 하나지만 이름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실제와 통용되는 이름이 달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섬은 전남 전북에 확인된 것만 260여 개. 해경은 표준어 이름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을 모두 해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해도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해도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방언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광대도는 사투리인 사자섬과 함께, 소모도는 깨섬과 함께 지도에 써넣어 누구든 손쉽게 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내부용으로 시작됐지만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어민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완도 등 전남 서남의 섬만 2,070여 개로 전국 섬의 64%. 해경은 일선 해경안전센터와 섬 주민들을 상대로 사투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와 고흥 일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등량만에서도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여수 해역 곳곳에 적조띠가 넓게 분포된 가운데
곳에 따라 적조 경보 수준을 넘긴 밀리미터당 최대 1,700개체의 유해성 적조 생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 강한 남풍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쯤에는 등량만 등 남해 서부 수역에서도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제부터 닷새간을 적조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객 증가로 지역의 눈병 환자가 크게 늘면서 유행성 눈병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역 병의원회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아폴로 눈병과 결막염 등 유행성 눈병 환자가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환자는 대부분 출혈과 함께 눈물이 많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인후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눈병이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 LF 아울렛이 들어서면 인근 순천 지역의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인 생활정치 네트워크 우리 순천은 최근 순천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360여 곳을 대상으로 광양 LF 아울렛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매출이 3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